오늘 만들어 볼 형상은 자동차인데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자동차의 딱 외형까지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 때 그 퓨전에 들어갔을 때 그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김에 그 외형만 똑같이 따라한 그 모형 자동차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딱 그 모형 RC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강의록이랑 같이 올려드린 이 사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이따가 퓨전으로 만들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세 가지 사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다 받아주셨다면 그 앞으로 저희가 할 거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 아랫면, 정면 그리고 옆면 사진이 이렇게 딱 3차원적으로 각각 필요한 면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 목표인데 일단 사진 넣는 거는 예전에도 해봤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퓨전에 들어가서 캔버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내 컴퓨터에서 삽입을 누르면은 아까 다운받았던 이 세 가지 사진 파일을 찾아서 첨부하시면 되는데 그 팁이 있다면 이렇게 정면, 옆면, 윗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약 파일 이름이 변경됐다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사진이 어디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야 좀 직관적으로 알기가 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넣을 사진은 그 윗면, 이 윗면 사진을 먼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열기 누르고 당연하지만 이 XY 평면, 바닥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평면에다가 사진을 넣을 거고 크기는 이게 처음 사진을 넣으면 퓨전에서 알아서 엄청 작게 넣어주는데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교정할 거긴 하지만 보기 크게 이렇게 좀 적당히 크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넣었던 사진이 그 자동차의 윗면인데 그 목표를 여기 끝에서 여기 길이니까 전체 길이를 15cm, 그러니까 미리로 생각하면 150mm로 바꿔줄 생각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캔버스 아래 항에 이 사진을 우클릭하시면 여기 교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정 안에 들어가면은 그 두 번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클릭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원하는 만큼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정확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맞기 때문에 여기 끝에 모서리를 한번 눌러주고 다른 모서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로는 아니지만 길이를 원하는 길이로 맞출 수 있어서 이거를 150mm로 변경해 볼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사진을 여기 캔버스 아까 이 사진 우클릭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캔버스 편집에 들어가면 교정은 그 크기만 바꿀 수 있는데 캔버스 교정으로 들어가면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앞면 프론트인데 여기 당연한 거겠지만 자동차 앞면으로 놔두고 얘는 크기를 그 눈대중으로 맞출 겁니다. 처음에 사진을 입력했을 때는 이런 화면인데 여기 YZ 여기 오른쪽 위에 정면면체에서 YZ 평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야가 나타나는데 여기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이게 아까 넣었던 윗면의 사진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앞면의 사진인데 보시면은 사진의 크기가 이 만들고 싶은 형상의 크기랑 딱 맞도록 잘라놨기 때문에 그 서로 크기가 딱 맞도록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가로면이랑 그 선으로 보이는 이 아까 넣었던 선의 가로면이랑 거의 웬만하면 똑같도록 숫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아까 강의록을 보면은 지금 만들고 싶은 형태는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진들이 다 크기랑 방향에 알맞게 이렇게 딱 포개져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만들었던 이 윗면 탑 사진의 캔버스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위치를 변경해 줄 겁니다. 캔버스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YZ 평면 쪽으로 간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여기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 화살표는 그 옆으로랑 위로 움직임을 담당하고 웬만하면 그 지금은 딱 중앙으로 사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걔네만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은 만약에 그 위치가 안 정해져 있는데 뭔가 눈대중을 맞춰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키고 그리고 앞뒤 반전을 하고 싶거나 할 때는 여기 있는 키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두 번째로 넣었던 사진이 여기 가운데를 딱 뚫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진의 왼쪽 끝에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두 번째로 넣었던 사진 앞면의 사진 또 똑같이 캔버스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아까 넣었던 사진이랑 딱 맞도록 그 위치를 변경해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사진, 세 번째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옆면인 세 번째 사진은 이 XZ축 벽면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의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차의 앞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진이 그 뒤집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좌우 반전 아니면 상하 반전을 한번 눌러보면서 그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사진의 크기는 아까 그 윗면의 사진을 150mm로 딱 정했기 때문에 방금 넣은 사진의 경우에도 그 길이가 똑같이 150mm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확인 누르고 그 캔버스 찾아서 교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150mm로 그 크기를 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교정한 다음에 이 사진의 위치를 그 해당 사진의 캔버스 편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래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선같이 생긴 아까 나왔던 사진이랑 일치하도록 잘 맞춰주고 그리고 왼쪽 면도 아까 나왔던 사진이랑 나쁘게지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 사진이 XZ축에서 봤을 때는 그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실제로 보면은 이 모서리에 딱 이 꼭지점에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이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면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이 사진의 위치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평면 간격 띄우기가 이 생성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찾아서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평면을, 그러니까 XZ 평면을 눌러서 말 그대로 XZ 평면과 평행하지만 그 간격이 띄어져 있는 그런 평면을 새로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아까 만들었던 그 사진의 거의 맨 끝부분에 딱 위치가 딱 맞도록 화살표를 움직여주시면서 딱 맞는 위치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평면 간격 띄우기는 여기 생성 아래 맨 위에 있습니다. 이 평면 간격 띄우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황색 평면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캔버스 들어가서 사진을 어떤 평면을 놔둘지 선택했는데 그때 이 평면을 선택해서 사진을 이 평면에 넣도록 했는데 이 사진의 위치를 여기에서 여기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 캔버스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면을 아까 여기가 아니라 새로 만든 평면이 여기로 바꿔주면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한 게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 뭔가 형상을 디자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형상을 똑같이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로 치면은 트레이싱하는 그런 방식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아니면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수업을 위해서 다 딱 이렇게 크기가 맞춰진 사진들을 보내드렸는데, 만약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어떻게 찾냐면 다른 물건들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도면을 3차원적으로 나와 있는 도면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제가 쓰는 이 마우스를 3차원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3차원 스케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면이 많은 걸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런 거에 도면을 보통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정보 같은 것도 정확히 나와 있고, 도면 같은 거는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면 이렇게 바로 위에서 그냥 찍은 사진,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그리고 옆에서 찍은 사진, 얘네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서 그 사진 파일을, 아무래도 사진이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의 끝부분에 딱 사진이 잘리도록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 퓨전에 넣은 건데, 이렇게 마우스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잘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블루프린트라고 치면은 특히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사람들이 캐드로 만들기 쉽도록 이렇게 정면, 앞면 그리고 옆면에서 그림을 따는 이런 이미지 파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지금 캐드를 보시면은 이 사진들이 뭔가 맞긴 한데 얼추 약간 사진들이 조금 이렇게 오차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총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손으로 자른 거라서 여기 위에 남아있는 이것처럼 약간 남아있는 여백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그림화시킨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굴절 등으로 인해서 좀 오차가 생기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차원 스케치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대부분의 3차원 스케치들은 이 바닥평면 X, Y 평면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X, Y 평면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트레이싱이라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차의 윗면 사진을 선을 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시면 되는데, 지금 사진에는 이렇게 막 선이 좀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조립된 제품이다 보니까 선이 많은 거지, 이 선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폰이라는 자동차를 도면을 따온 건데, 보면은 여기 약간 쓸데없는 선 같은 게 좀 없는 차량이라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될 선들은 여기 끝에 딱 모서리 선들, 얘랑 여기 앞유리, 이런 식으로 가장 경계에 있는 이런 선들만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는 대칭이니까 대칭선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를 가르지르는 점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앞으로 한동안은 점선만 만들 거기 때문에 점선 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그 다음에 선으로 처음부터 이 트레이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싱 할 때 꼭 필요한 그 끝부분 점들만 먼저 위치를 다 잡아주겠습니다. 좀 하기 편한 방법이 이 그리드로 스냅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모서리가 여기 끝에 누른 다음에 대칭축에 수선 내려주고 여기도 필요하니까 대칭축에 수선 내려주고 여기 차의 가장 윗부분도 필요하니까 점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 앞면이랑 그 옆면이랑 교차하는 이 지점 그리고 적당히 한 여기쯤 뒷부분 몸체랑 뒷부분 그 탑승자 옆에 있는 그 유리가 교차하는 지점쯤 이렇게 점을 총 6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점선을 끄고 선도 끄고 이 대칭, 이 미러 툴을 사용해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네를 다 반대쪽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객체를 셋, 넷, 다섯, 이 6개를 선택한 다음에 미러선으로 아까 미리 그려놨던 이 대칭축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차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서리들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점선을 끄고 실선을 눌러서 이 점들 사이를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들만 이렇게 앞에 2개랑 뒤에 2개만 할 겁니다. 잘 보이도록 캔버스를 한번 끄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에 선 2개랑 이 뒤에 선 2개만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컨트롤 C, 컨트롤 B를 엄청 많이 사용할 건데 이 4개의 선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봤는데 홈도 아니고 그 옆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2차원적으로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두피까지 중 한 35 아니다 31 네,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네를 그냥 이동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냥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뭔가 점선들이 위치가 자꾸 바뀌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작업을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오류나 뭔가 실수 같은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애초에 방지하고자 웬만하면 그 복사 붙여넣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그 자동차의 앞 본네트랑 뒤에 이쪽 면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로는 이 차의 맨 윗뚜껑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똑같은 건데, 그 아까 윗뚜껑을 여기 얘랑 얘 이 두 선을 만들었는데, 얘네를 두 실선으로 이어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로 이 선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적당한 위치까지 올려주면 되는데, 절대 이동으로 하면 안 되고 복사로 이동시켜야 돼요. 네, 복사로 그 새로운 위치에 둬야 됩니다. 복사로 그 윗뚜껑에 좀 애매한 이 선 두 개만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선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아무래도 스케치를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선 자체보다는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핀포인트, 그 여기 꼭지점들의 절대적인 위치를 잘 찾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선들은 이 포인트들의 지점이 얼추 맞춰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면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평면이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인접한 평면들끼리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 서로 꼭지점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뒷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옆에도 이렇게 점들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자동차의 모습이 슬슬 나오죠. 여기까지는 아까보다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하고, 3차원 스케치를 할 때 아무래도 이 사진을 잘 넣는 게 제일 그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가 이 스케치를 3차원적으로 그 만드는 방식이 2차원이랑 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헤맬 수도 있는데, 그거 2개 정도만 극복하면은 얼추 3차원 스케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X, Y 평면에 완전 평행인 선들을 그냥 Z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냥 완전 평면에서 기원한 그 면들 그대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특히 여기 앞에 본네트의 경우에는 이 선이 원래는 좀 더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초심자 입장에서 하면은 이게 선이 조금만 뒤틀려도 그
형상이 좀 전체적으로 나중 단계를 하기가 좀 힘들어질 뿐더러 나중에 이 선들을 연결해서 저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패치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만든 애들을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얹었을 때 다 면으로 완벽하게 인식이 되는데 지금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꼭지점을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비틀어도 여기 옆에 이 면이 더 이상 저희 눈에는 면으로 보이는데 사실 좀 뒤틀려서 면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그 나중 작업을 하는데 오차가 점점 누적되다 보면은 그 원치 않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X, Y, Z축에 수직이거나 평행하는 선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차의 하면 그 아래쪽 면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면은 여기서부터는 그 여기 밑에 그렸던 스케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상에 떠 있는 이 스케치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 얘를 누르고 Move M을 누르거나 Ctrl C, Ctrl V를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중간 이 지점까지 이동시켜주고 다음에 그 뒷부분에 공유를 생각해서 한 여기쯤까지 하나 더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앞에 있는 이 선도 복사해서 이 밑에 만들고 중간 여기쯤 위치까지 만들고 다음에 만들었던 선들을 다 연결시켜줍니다. 다는 아니고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선들을 이렇게 앞에서 뒤까지 하나의 곡선이 원래 하나의 곡선이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강의록에서 만들었던 스케치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3차원 스케치가 그 따라하기가 좀 힘든 게 아무래도 스케치를 할 때마다 조금씩 그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나름대로 수정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면에 이렇게 제가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이 선을 이렇게 꼭지점들을 연결을 해줬는데 그 해준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뒤틀림이 있으면은 이게 퓨전에서 자동으로 평면으로 인식을 안 해서 그 나중에 패치를 하는데 좀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데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오른쪽 옆면과 왼쪽 옆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이 선 두 개를 그음으로써 지금 여기랑 여기는 면으로 인식이 안 되지만 여기 옆면은 이 부분만큼은 면으로 인식이 되는데 반대쪽 면은 여기 자동차에 문이 와야 되는 이쪽이 통째로 면으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면 하나를 이루기 위한 점은 최소한의 점은 선 세 개로 만들어진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평면이 왜 뒤틀렸는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납득하기가 쉬울 겁니다. 허공에 사각형을 한번 그렸을 때는 아무래도 x, y 평면 위에서 그냥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한쪽 꼭지점만 이렇게 살짝 뒤틀어 보면은 바로 면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토대로 그 왜 면이 뒤틀렸는지 인지하기가 좀 빠를 겁니다. 인지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저는 보통 항상의 모든 표면이 면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 면이 아닌 이쪽이랑 이쪽도 선으로 연결해버려서 강제로 면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안 되지 않는 안에 삼각형을 만들면은 면이 그냥 이제 이번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 약간 못난이 형상을 어떻게 자동차에 좀 근접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기 퓨전의 인터페이스에는 뭐 솔리드, 곡면, 메쉬, 판금, 플라스틱, 유틸리티, 관리보 이게 다 있긴 한데 저도 이 툴들을 다 다룰 줄은 모릅니다. 저도 웬만하면 솔리드랑 곡면에서 노는데 오늘은 저번에도 잠깐 짚고 넘어간 곡면 밑에 있는 이 패치를 사용해 볼 겁니다. 패치에 들어가서 체인 사용은 항상 꺼놓고 얘가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데 체인 사용은 항상 꺼놓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아까 했던 그 3차원 스케치를 다 평면화 시켰는데 평면을 눌러서 패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모든 표면이 다 패치가 되도록 그 반복적으로 이 패치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패치 옆에 B라는 단축키가 있는데 B 누르고 평면 누르고 확인 누르고 뭐 해도 되고 평면 먼저 누르고 B 누르고 해서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표면을 다 패치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면 안 돼? 안 돼. B 누르면 안 되는데. 면 하나씩만 해야 돼. 면 하나씩만 해야만 오류가 뜨지 않고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의 구부러진 면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전체 드래그가 왜 안 되냐면 그러면은 이 표면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면들도 다 패치화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서 애초 인식이 안 될 뿐더러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패치가 뭐야? 아야 패치가 뭐할 때 쓰는 거야? 아, 형. 칠때 쓰는 거
방금 저번 시간 안 왔어? 왔는데 그때 붙였지. 왔어. 또 상상 또 붙였지 형. 근데 왕따 당하는 거야. 너 혼자 나한테 왜 이래? 왕따 당하는 거야. 멀리서 보면 왕따 당하는 근데 거야. 형이 이렇게 사건이 몇 개야? 학기 초에는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저걸 몰랐다니. 아니 근데 캡처해둔 것도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맨날 웃긴 거야. 오늘만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형 그때 우혁이 형 부를 때 아니? 진짜 동안이들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를 텐데. 근데 약간 신박해서 캡처해놨다가 뭐 하는 새끼 한 거야? 진짜 한결같은 새끼. 소나무 같은 새끼. 그때도 저럴 줄 몰랐네. 경지 형이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때도 와 저러고 있었네. 그때는 원래 경제였지 않았어. 한꺼번에 다 되는. 이거 때문에. 한국은 안 됐네. 목소리로 어떻게 됐어. 아니 안 된대. 된다. 된다고. 아, 그렇게 하는 뭐가 중요한 거잖아. 하긴 아, 된다.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진짜. 얘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난 4단계 나왔지. 그러니까 왜 표면만 패치화를 해야 되냐 하면 나중에 이 스티치를 할 때 드래그를 해서 표면만 합쳐서 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막 그 이제 3차원 입체화된 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 표면들이 서로 막 크로스되고 이러면은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되는 거를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면 오늘은 제가 그 뭐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다 모든 표면을 다 평면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주 특수한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드래그를 했을 때 패치가 되는 거지. 원래는 패치가 원래 이렇게 눌러서 패치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 원래 패치를 어떻게 하냐면 선 누르고 순서대로 누르고 해서 패치를 만드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패치화가 완료됐으면은 그 다음에 패치 오른쪽에 있는 스티치를 사용해서 이 패치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본체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본체 폴더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얘도 이름이 본체인데 얘는 번역이 잘못된 건지 3차원 본체가 아니라 2차원 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3차원 시켜주는 방법은 이 2차원 표면들로 둘러싸인 3차원 표면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스티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면을 패치화를 잘 시킨 이 형상을 한꺼번에 드래그를 했을 때 만약에 패치가 아주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자동으로 본체화가 잘 됩니다. 형이 누구네? 그래서 만약에 본체 하나가 이렇게 딱 떴으면 잘 된 거고 주황색 본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면은 뭔가 오류가 떴기 때문에 어디 스케치를 잘못했거나 패치가 어디 그 빈 공간이 있거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는 그 실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겉에 표면은 엄청 얇은 그 철로 된 방막이고 내부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 경우에는 이 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정에 들어가서 이 쉘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접선 체인은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접선 체인 킨 다음에 그 쉘에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하나의 면을 선택해서 얼마의 두께로 어느 정도의 두께로 그 내부를 비게 만들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크기의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안에 그 움직이는 동력 부품이 있는 모형을 만들 거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안에 다른 여러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테지만 오늘은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 쉘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쉘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스케치를 킬 건데 그 예전이랑 헷갈려서 원래 있던 뭐 본체 이런 데다 만들지 말고 그 캔버스에 그 앞면 사진이 있는 그 표면에 앞면이라 했으니까 앞면에 있는 스케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간단히 말해서는 이 앞유리 윈드실드를 뚫어줄 수 있는 구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칭축 그려주고 대칭축은 점선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출을 이용해서 그 유리가 있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앞유리가 있어야 될 그 스케치를 너무 넓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좀 작게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실제로 뽑을 것도 실제로 응용할 예제는 아니기 때문에 막 곡면으로 만들고 이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확인 누르면 얼추 유리를 흉내낸 모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네, 다시 한 번만 더 네. 이 앞면 캔버스 앞면이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서 네. 이 앞유리가 있는 영역에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대칭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스케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 면을 선택한 후에 돌출을 이용해서 이 본체에 유리면이 있어야 될 곳을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케치를 만들어서 옆면을 잘라내줄 겁니다. 옆면 유리. 옆면 유리는 대칭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번 옆유리의 경우에는 그 잘라낼 때 이 스케치가 본체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라낼 때 아까처럼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을 이용해서 양쪽 방향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뭔가 잘라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스케치로 돌아가서 그 스케치를 살짝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아까 옆유리를 뚫었던 스케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바퀴가 올 위치를 한번 뚫어주겠습니다. 바퀴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이 전체를 잠시 안 보이게 해준 다음에 바퀴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를 중심 원에서 중심 지름 원을 이용해서 바퀴 중앙에다가 찍고 그 영역만큼 원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때 강의록을 보시면 제가 전체를 안 뚫고 아무래도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형을 그냥 만들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뚫고 이렇게 바퀴가 올 위치만큼만 뚫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이 원들을 이동시켜 줄 겁니다. 이 자동차 본체가 있는 영역 밖으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기억하기 쉽게 한 40mm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반대쪽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은 원을 반대쪽에다가 같은 위치에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아까 그렸던 그 4개의 원을 이용해서 본체에 바퀴가 와야 될 자리를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영역은 사진을 보고 얼추 한 20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한 20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 옆면 유리를 뚫는 그 옆면 유리 모양을 만들었던 그 스케치로 들어가서 그 바퀴가 있어야 될 영역만큼 이 원을 그려준 다음에 3차원 형태로 봤을 때 그 본체 바퀴가 딱 안착할 만큼만 뚫어줄 겁니다. 전체를 안 잘라내고 안착할 정도만 뚫어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원을 그려놓고 M을 눌러서 그 원들을 선택 후에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복사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그 바퀴가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만큼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스케치로 돌아가서 그 마음 같아서는 아까 그렸던 이 큰 원의 딱 가운데다가 그 바퀴가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축을 그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거보다 살짝 위에 아주 작은 한 2mm 정도의 원을 그려주고 3mm 정도의 원을 그려주고 뒷바퀴에도 그 본체 안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3mm 정도의 원을 그려준 다음에 그 돌출을 이용해서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축을 만들 때 제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 당연히 두 쪽 대칭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진짜 자동차에 최대한 근접한 형태를 만들고 싶었으면은 아마 강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잘라서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축 그 위치를 잘라놓고 그걸 똑같이 만들었겠지만 이번에는 RC카처럼 조그마한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잘라내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냥 바로 붙여놓겠습니다. 접합을 이용해서 바퀴가 겨우 장착되기에 필요한 그 위치만큼만 돌출을 이용해서 접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길이가 27이 충분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위치, 적절한 길이가 될 것 같은 그냥 숫자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리든 아까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스케치로 다시 돌아가든 스케치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꼽힐 바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바퀴 지름은 대충 한 22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원을 하나만 그릴 겁니다. 지름이 22mm인 원을 하나만 그린 다음에 제가 일부러 아까 축을 그렸던 그 3mm 지름 3mm짜리 원이랑 같은 축선에다 그렸는데 그 이유는 그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 중간 축을 뚫어주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놔은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이 두 원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른 말로 사본을 만들어서 본체가 있는 영역 훨씬 밖에다가 이 바퀴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이제 돌출로 뭐 당연하겠지만 그 돌출을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퀴 폭은 한 5mm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축을 일부러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을 한 다음에 그 끝부분은 돌출을 이용해서 한
한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조금만 추가적으로 돌출을 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대칭으로 돌출을 해서 이렇게 여기 중심축이 있다를 나타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바퀴를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축이 들어가기 위한 그 살짝의 여분 공간이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캔버스도 필요 없고 스케치도 필요 없고 이제 본체만 보이면 됩니다. 본체를 바퀴는 4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 패턴의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 바퀴를 똑같은 거를 3개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향은 쭉 방향 뭐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개수만 4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접합을 이용해서 바퀴 조립만 하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제가 만약에 이거를 3D 프린터로 인쇄를 할 거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쇄를 해서 조립하는 부품들은 아무래도 공차가 생기는데 공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조립이 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필렛, 이 못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못가기를 사용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이 모서리들이 보통 공차를 일으키는데 이 모서리들을 다 선택해서 어느 정도 필렛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0.3 정도 하면은 제 경험상 별다른 문제 없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인쇄를 하고 보면은 지금도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긴 한데 이 모서리들이 엄청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만들고 싶은 실제 펜이는 뭐 어느 정도 각져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에도 그 필렛을 이용해서 좀 형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면은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무 숫자를 넣어도 아마 오류가 뜨거나 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오류가 뜨는데 이거를 어떻게 간편하게 하냐면 간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선 하나하나 마우스로 선택해서 해도 되는데 그건 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일단 바퀴부터 해주면은 복사하기 전으로 패턴을 사용하기 직전으로 들어가서 패턴을 사용하기 직전으로 타임라인을 옮겨서 바퀴의 필렛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에는 한 적당히 0.2, 5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다른 애들도 다른 기체들도 그게 적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복식으로 이름이 들렸어. 그 다음에 자동차의 본체에다가 이걸 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을 이 스티치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겨우 3차원화 시켰던 이 본체의 상태로 돌아가서 필렛을 하는 겁니다. 스티치 완전 직후. 스티치 직후로 타임라인을 옮겨서 필렛을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드래그를 해도 될 겁니다. 드래그를 해서 뭐 0.5 넘어갔고 한 2mm 하면 뭐 네, 이 정도면 제법 쓸만한 필렛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타임라인을 맨 끝으로 들어가면은 오류가 생기지 않고 어느 정도 필렛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그 3D 프린터를 뭔가 인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포터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서포터가 뭐냐 하면 여기 내부에 이렇게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든 형상들의 경우에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 밑에 이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얘는 아무래도 그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포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이 비어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형상을 잘라버려서 그 나중에 얘를 두 개로 나눠서 나중에 붙이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는지 하시진 않아도 되고 보여드리자면 아까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제 위에랑 아래쪽이 서로 본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쇄할 때 그 각자 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어디에서 인쇄가 될지 그 인쇄되는 그 위치를 변경해 줌으로써 서포터가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아마 실제 공정에서는 또 한꺼번에 뽑진 않을 테니까 또 인쇄할 때는 최대한 바닥에 딱 붙어있도록 같은 바닥 표면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할 거면은 대충 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바퀴들도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로 그 3D 프린터에 그 입력을 하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눕혀준 다음에 같은 평면을 공유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